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이제 여름으로 가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좀 편하고 시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픈 고민이 있을 때는 털어놓으시고요. 고민이 끝났을 때는 잊어버리고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고요.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간,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고민 있으시면 그냥 상담을 풀어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니까 힐링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멀리 여행 가지 않으셔도 이 시간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힐링 되실 겁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아파트 공급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오늘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 좀 들려주실까요, 대표님? 예,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우리 수도권에 30만 세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된 물량들 지금 현재 50-60% 지금 현재 공급되지 않고 40%가 좀 남은 상황에서 또 3기를 또 발표를 했죠. 아마 이 부분은 부동산의 어떤 수요 부족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어떤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과연 오를 지역과 내릴 지역이 달리 현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약간 어렵게 잡아봤습니다. 근데 들어보실 것 같죠? 부동산 투자, 아파트 공급이 많을 때, 지금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이제 또 많을 때죠. 이게 많을 때는 압주를 고려하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풀어보면 쉽게 이해 갈 걸로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내가 잘 살고 있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앞 동네에 좋은 동네가 생기거나 옆 동네에 생기면 내게 가격이 빠지고 주변으로 좀 몰려가는 현상이 좀 있죠. 그렇다면 과연 내 앞주를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부산 사람은 부산을 보고 멀어지는 쪽으로 보면 되겠고, 대구도 역시 대구라는 시내를 보고 멀어지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을 핵심 지역으로 보고 뒤로 멀어질수록 뒷줄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뒷줄과 앞줄이 이런 교통과 또 학군, 업무시설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줄을 바꾸게 하는 요인이 바로 이 교통의 초고속화가 바꾸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이 초고속화가 되면서 KTX, SRT, 서울을 부산도 2시간이기 때문에 대전 1시간이면 가까울 수 있겠죠. 만약에 KTX, SRT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대전이 서울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대전과 서울은 어떤 개별적 관계이기 때문에 대전 자체가 핵심 도시이고 주요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앞줄을 세우게 돼 있죠. 그런데 중간에 평택 또는 동탄 또 오산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원래 이 오산이라든가 평택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그 지역 내의 주요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들이 평택이면 평택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도시들이 형성을 돼서 평택을 향해서 가격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평택에 SRT가 들어오고 KTX가 들어오면서 이 평택 자체가 어떤 주요 도시에서 하나의 줄로 종속되는, 그래서 이 자체 도시가 서울이라는 데에 몇 번째 되는, 이런 지하철도 가죠, KTX, SRT 가죠. 그러다 보면 대전과 거리의 사이에 하나에 있는 도시, 하나의 구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평택 자체만으로, 과거에는 차 가지고 다니고 또 기차 타고 다녀서 멀리 가야 될 곳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 평택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도 이제는 서울로 나와버리거나 대전으로 가기 때문에 출퇴근거리가 용이해서 오히려 도시가 오히려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교통의 초고속화가 오히려
앞줄들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아무것도 교통도 없어서 학교, 뭐 직장, 뭐 공무원, 뭐 이런 부분들 여기 안에서 살던 분들이 지하철이 뻥 뚫려가지고 서울 가까우니까 오히려 정부에서는 도시를 서울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밑에 개통되고 났더니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거꾸로 출퇴근해버리는 이런 이상한 문제가 생기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방을 계속 키우려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초고속화된 도시 문제로 해서 지방 쪽에 지금 현재 도시의 공동화, 사람이 살지 않는 건 공동화라고 하죠. 서서히 비어가는 거. 다 사는 사람이 없이 그냥 된다는 걸 유령화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주요 핵심 도시들은 더 메머드급으로 더 커지고 그리고 어설픈 도시들은 이제 공동화 내지 유령화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KTX, SRT 들어오면 가격 오른다고 하는데 정녕 이거 개통하고 나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반대로 교통의 체증화죠. 교통의 체증화. 원래는 내가 서울 다음에 내 도시 그리고 우리 동네가 최고였는데 알고 봤더니 많은 아파트도 생기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서울을 향해서 내 직장을 향해서 가는 데가 더 체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20분, 10분이면 10분, 20분, 30분이면 접근 가능했는데 1시간 10분으로 늘어나서 차례 출퇴근이 2시간으로 왔다 갔다 날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일산 같은 경우죠. 일산은 1기 신도시죠. 여기는 외곽순환도로로 1기 신도시들은 5개 대부분 서울을 끼고 서울 제1 외곽순환도로로 분당, 일산, 부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서울의 직장을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중간에 보니 일산이 성장을 하다 보면서 1기 신도시 앞쪽으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내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서서히 정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가까이로 가는 현상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산이 가격 상승이 밀리는 거죠. 거기다 대고 뒤에다가 또 파주 운정 교화 그리고 삼송지구 지축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향의 덕은지구 또 향동 앞에다가 많이 지은 데다가 또 거기에 또 대곡이라고 하는 또 대곡역 중심으로 또 지은다고 하죠. 또 3기 신도시로 또 창릉이라고 하는 동시를 만들죠. 그럼 일산은 서울의 접근성이 더더욱 멀어지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었다면 일산에다가 계획적으로 무언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자체적 안에서 근무하고 일할 수 있도록 첨단 시설을 넣고 업무 시설을 굉장히 많이 넣어줘서 자체적 소화가 되는데 결국은 일산인데는 그런 첨단 도시를 만들지 않고 주변에 서울을 위한 서울 사람들이 내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급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산은 이제 서울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줄이 생기는 겁니다. 대곡이라는 앞줄이 생기고 덕은지구, 향동 그러니까 향동은 생각지도 않게 자기가 더 좋은 지역,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줄이 서열이 높아져서 이쪽은 가격 오르고 일산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되거나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교통 체증의 이 변화에 의해서 앞줄과 뒷줄이 바뀐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했을 때는 굉장히 좋다. 특히 이런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건 버스, 택시, 자가용. 특히 요즘은 우리나라는 자가용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파트 가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가격을 올렸겠죠. 물가의 하락, 화폐 가치 하락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어마무지하게 늘어나면서 서울 각 주변에 있는 그 넓은 한국만큼 우리 서울만큼 또 전 지방 가더라도 아스팔트 다 깔려있고 이렇게 좋은 도로망이 좋은 데가 전 세계에도 없죠. 도로망이 좋으니까 자가용 늘어나니까 차가 막 막히고 한 20분 30분 가야 될 거리를 1시간 가야 되고 특히 출퇴근 시간 때는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10시간 빼고 출퇴근에 3시간, 4시간 버려야 되는 무모한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고 자기가 할 시간이 줄어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교통의 체증화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했을 때 앞줄을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또 핵심 지역이죠. 핵심 지역과 주요 지역이 이게 굉장히 핵심 지역은 어떻게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내지말 할 때는 핵심 지역은 무조건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요 지역이 문제죠. 주요 지역이었던 것들이 이런 교통의 초고속화와 교통의 체증화로 인해서 핵심 지역과 주요 지역이 점점 멀어져 가고 이 주요 지역 내에서도 요즘 첨단 시설의 발달,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1차, 2차 산업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 산업인 3차 산업까지 인력이 빠져나가고 거기다 대고 인건비가 무려 27% 올려놓으니까 자영업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주요 지역들은 이제 생존의 길에서 지금 현재 허덕이고 고민하고 있겠죠. 그래서 주요 지역마저도 핵심 지역 사이에서는 벌어져 가지고 무너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상권의 변화, 특히 상권보다 더 중요한 게 업무시설이죠. 이 업무시설이 많이 있어야 일자리도 많고 일하는 사람도 많고 이로 인해서 상권도 발생되고 상권이 발생되면 또 파생된 알바에서부터 일용직 또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인구가 늘어나죠. 그럼 이분들이 돈을 벌면 학교가 들어오고 학교가 많이 있게 되면 인구가 많아졌다는 의미고 그럼으로써 학원가가 생기고 학군이 생기는데 이런 인구의 집중화 지역은 소수 몇 개로 매머드급으로 가고 있고 주요 지역들은 축소되고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도시의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줄과 뒷줄을 바꾸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또한 특히 이번 3기 신도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택지 개발로 인한 변화와 수요 공급이 이게 중요한데 동탄의 예를 들어볼게요. 동탄 좋습니다. 위치. 엠버스 초창기 다닐 때 서울 1시간 한 45분이면 다녀요. 그리고 왔다가 자기 원하는 직장 갔다 하는데 한 2시간이면 됐다가 요즘 차 막히죠. 그리고 동탄에 또 KTX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1기도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안 올라가지고 1기에서는 2기가 오른다니까 1기가 더 올라다오 나도 따라서 오르게 그랬더니 2기가 배신을 해서 가격이 주요 지역 예를 들어서 동탄역 시범단지만 조금 가격 유지하고 있지 그 주변 중탄 남탄은 무너져가지고 지금 못 채우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평택 올해 입주했죠. 지제역 중심에 옆에 아파트들 삼성 산단이 들어오면 100조 원 투자를 해서 가격 오를 거라고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현대화된 장비들 특히 반도체 공장 이런 건 사람 별로 안 뽑거든요. 이 연구원들 많이 뽑는 데가 좋지 제조업 들어온다고 사람 막 뽑는 거 아니다 보니까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고 많이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입주하는 오래되니까 마이너스 피 3천 4천 투자했을 때 분양권 딱 받았을 때는 피가 6천 7천 하던 것들이 마이너스 4천 왜 남들은 오르고 나는 안 오르지? 그거 운에 맡기는 사람들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절대 투자하지 말았던 것을 했던 거죠. 이 택지 개발로 인해서 수요 공급의 변화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띄워도 지금도 미분양이 엄청 많이 있는데 또 3기가 나왔죠. 3기가 다 2기 신도시들 앞쪽이죠. 동탄 2기잖아요. 그런데 3기에 서울 주변에다가 30만 세대 서울 내부에 4만 세대에다가 26만 대를 서울을 딱 붙여놓고 빵빵빵빵 때려줬죠. 이거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제 나오는데 지금 무주택자 주택 좀 낡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때예요. 이분들이 10년 동안 또 기다리겠죠? 그럼 또 이제 기다리는 동안 내년부터 올해까지 물량 막 쏟아오다가 이제 2기에서 이거 분양 안 되고 미분양 나니까 공급 중단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또 줄어들면 이제 전세 싸움 들어가죠. 왜? 3기 신도시 물건 기다리려면 전세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럼 전세값 오르면 또 다시 서울만 가격이 오르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날 걸로 보여지죠. 제가 보면은요, 2기, 3기 제대로 된 물건 되는 것들은요, 기다렸다가 옛날에 판교 보세요.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기다렸던 사람들 수십만 명 기다리는데 나오는 물량은 불과 1, 2만 건. 그러면 28만 명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3기 신도시의 발표가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2기 신도시라도 좀 해놓고 교통 인프라 잘 해놓고 어떻게든 좀 그 다 들어가게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놈의 아파트 가격 잡는다고 말이죠. 이게 참 힘들죠. 그러나 무조건 뭐라고 하지 맙시다. 얼마나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서울 가격이 뭐 오른다 해도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오른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냥 또 빵 때려서 내리려고 하니 생각했는데, 과연 이 앞줄, 최앞줄에 있는 핵심 도시가 인위적으로 내린다고 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정만 받지 안 내린다예요. 3기에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핵심 도시에 사는 사람이 3기에 만들었다고, 그래 서울보다 좋으니까 이사 가야지? 돈 있는 사람이 이사 가겠어요? 가려면 먼저 뭘 봐야 되죠? 내 직장 가까운지, 교통은 좋은지, 내 자식 키우는데 환경은 좋은지. 가격이 이미 올라버린 사람은 잘 안 팔거든요. 빚내 가지고 산 사람들, 그런 사람 팔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팔고 나서 좀 억울하겠죠. 나중에 오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은 잘 팔리지 않는다. 부동산도 그렇고. 그리고 앞줄 뒷줄 해소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요, 서울이 앞줄 1번이라면 2, 3번은 걱정 별로 안 돼요. 지금 현재 4, 5 이런 데 있는데 앞쪽에다 줄 지금 또 4, 5 만들어서 4, 5번 있는 데 6, 7로 내려 뒤로 가는, 여기가 박살나는 거지 여기는 그다지 건드리지 않아요. 왜? 1번과 2번 위에는 땅이 없어요. 택지 개발에서 공급할 물량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 다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1번 지역 같은 땅도 없지만 공급량도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제 생각입니다. 정책 위반을 할 때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확장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에 서울 다음 서울 오르면 과천 오르면 분당 오르면 용인 올랐죠. 자, 서울 과천 빼고 얘기할게요. 서울을 강남이 오르니까 분당이 올랐어요. 그런데 분당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분당이 앞줄에서 서울 1, 과천 2, 분당 세 번째 줄일 때는 분당이 안 올랐는데 네 번째 줄인 수지가 생긴 거예요. 수지가 생기니까 너무 갑자기 교통 안 좋은 상황에서 생기니까 차가 아침마다 출퇴근이 안 돼. 그러니까 수지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분당이라도 또 차 가자. 그러니까 분당이 막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수지가 맹모추고 있을 때 동백이라는 지구가 또 생기죠. 보니까 또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동백이 들어오니까 2006년 5월과 2006년 아마 4월, 5월부터 해서 그해 한 5, 6개월 동안 수지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 죽전 생겼죠. 죽전 생기니까 수지가 올랐죠. 죄송합니다. 동백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5월에 죽전이 막 입주하니까 올랐죠. 그런데 이 죽전이 올라야 될 시기에 동백이 요거만하게 나온 거예요. 큰 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백이 아예 그냥 6번 됐는데 동백에서 서울까지는 아예 포기를 하다 보니까 요 죽전이 오르다가 만 거죠. 이런 특수성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분당이 오른 것은 그때 당시에는 분당이 뒷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올랐다. 수지도 역시 뒷줄이 죽전과 동백이라는 데가 올랐는데 그 뒤로 안 생기니 동백이 가격이 안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교통의 가속화로 인해서 말씀드리죠. 서울과 수원, 오산이 있어요. 오산은 가만히 독립적으로 돼야 됐으면은 그냥 그 동네, 그 지역의 강남으로 1등 서열에 올라가 있을 뻔 했는데, 여기가 고속화된 철도가 나오면서 오산이 줄에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수원이 조금 오르고 서울 쪽으로 또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마지막 줄에서는 오산은 서서히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교통 좋으니까 여기에서 출퇴근할 사람, 내부적으로 오산에 자체 투자할 사람들이 서울로 돈 있는 사람들은 가고, 기왕이면은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자식들 생각해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오산은 서서히 인구가 줄어들고 서울로 옵니다. 요즘 작년, 재작년 뉴스 보면 맨날 이러는 거야. 서울 사람이 줄어들고 경기도가 늘었다. 이거 서울 사람이 돈 좀 있고 부산에서 경기도로 갔겠어요? 힘든 사람이 갔거나 돈이 안 맞은 사람이 샀거나 내 집 사놓고 전세 끼고 자기가 잠시 몽테크로 가신 거겠지? 아니면 서울 그 옆에 있는 유래, 하남,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광명,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붙어 있는 지역의 경기 유래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하남하고 성남이에요. 거기 집 지으니까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치상으로 경기도 간 것 같지만 눈 뜨고 잘 보세요. 그러면 이동 인구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수치 통계 보고 수치 보고 그거 얘기하면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되고 갔는데 어디를 갔고 왜 갔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의 체증화. 서울 외곽순환도로 제2 외곽순환을 만들었죠.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 외곽순환도로로 만들어졌던 1기 신도시들이 아주 좋았다가 외곽순환도로 2기 신도시, 제2 외곽순환도로로 공급을 했더라면 지금 현재 이 3기나 1기 신도시들이 제 값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앞쪽으로 서울에서 10km 이내에 있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1기 신도시가 외곽순환도로를 끼고 등수를 좋은 앞줄에 있던 놈이 지금 3기도 그렇고 뒤로 이 3기 신도시가 앞쪽에 생기면서 외곽순환도로에 있는데 뒷줄로 밀려났다. 밀려난 만큼의 다른 아파트가 또 들어오겠죠. 그 밀려난 만큼의 가격에 하락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택지의 공급입니다. 택지의 공급, 아까 말씀드리면 1기, 2기, 3기가 있는데 1기에서 2기로 가는 건 맞아요. 2기가 뒷줄이니까. 근데 3기가 역행을 했죠. 2기 앞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2기 위치는 줄이 밀리겠죠. 그래서 제가 단순한 논리지만 제가 단순히 앞줄하면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통 체증과 고속화된 도로와 지하철이라든가 철도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는 것, 이걸 이해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투자하는 지역, 내가 사는 지역이 지금 현재는 앞줄인데 앞줄로 갈까 뒷줄로 갈까를 고민하셔야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